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문제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챕터 3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인구 이동에 대한 중국과 그 다음에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를 확인하였고요. 동아시아 간의 교류와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내용도 같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챕터 3까지 내용하고 문제풀이 이 시간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1회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험 준비할 때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사항이 있으면 선생님이 목요일날 학교로 올 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선생님이 기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수능 기본 문제에서 1번 지도의 인구 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5호가 나와 있고요. 선비, 흉노, 저갈강 5호를 보고 있고, 이게 5호가 내려온다? 5호 16국 시대가 아닌가? 바로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호가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제 물어봤는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다? 너무 예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나라가 대월지와 제유를 모색하였다? 역시 너무 예전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에서 전원문화, 너무 신석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죠. 강남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밀린 사람들, 한족들이 내려와서 강남 지역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뭐 나라 이름을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진 않았지만 동지인이란 나라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위만은 고조선 얘기죠. 네, 너무나 시제적으로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4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된무는 여러분들 일본 천황의 그 연호를 의미하고요. 된무 10년에 사만, 이 사만이란 게 이게 한자가 선생님이 그때 알려줬죠. 이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사람들에게 조를 내렸다, 뭔가를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일본의 14년에 된무 14년에 당인, 이거 중국 사람이고요. 백제 사람,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에게 자기를 주었다, 기화를 했다. 심지어 누가? 고구려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왔다. 그 다음에 일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이거지 약간 도웨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웨인, 다른 말로 뭐 도레인 이런 말로 쓴다고 했는데, 이들이 일본에 와서 뭐 야마토 정권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활용한다면 답은 쉽게 3번인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헷갈릴 수 있는 게 2번 정도가 헷갈릴 수 있는데, 위나라는 중국의 위진남북조시에서 위고, 그 다음에 야마타이국은 그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는 시점에 히미코 여왕 그때 배웠었죠. 그러면 답이 2번이려면은 적어도 여기 내용이 뭐 중국 사람,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이 와가지고 기화를 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중국에서 야마타이 소국의 히미코 여왕을 책봉하였다, 뭐 친위 외왕이라는 그런 뭐 도장을 주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오히려 답이 맞을 것 같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웨인에 대한 얘기다. 2번의 답은 3번이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냥 황제가 누군지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황제가 말하기를 이제 여러 북방의 언어를 쓰지 못한다. 챕터 3에서 우리가 언어를 쓰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쵸, 그 북위의 효 문제가 선비어를 사용 금지하고 중국어, 한어를 사용하게 한다. 보면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 이게 한족의 언어겠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쉽게 우리는 이게 효 문제인 걸 알 수 있죠. 북위의 효 문제, 무슨 정책? 한화 정책, 다른 말로 호환 융합 정책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말했다시피 황제는 또 옷에 대한 얘기도 하죠. 옷도 선비족의 옷이 아닌 중국의 옷으로 입어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쉽게 몇 번이죠, 여러분들? 네, 답은 1번입니다. 평성 위쪽에 있었죠. 황허강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중국 인사이드 한다 그랬죠. 러양으로 온다라는 거. 그래서 수도를 천도하였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2번 풀이해볼까요? 중국의 남북주를 통일한 나라는 수나라죠. 수나라 선생님이 황제 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문제, 수양제가겠죠. 이걸 통일한 사람은 수문제입니다. 네.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거는 수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수양제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이거는 고조선의 위만에 대한 얘기고요. 백등산에서 흉노에 포위당하였다. 백등산 전투, 평성해치, 한 고조, 유방인 것을 알 수 있죠. 넘어갈게요. 4번 전방 후원분 나오네요. 전방 후원분 전방이 네모 뒤에가 원 전방 후원분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에 있는 이 고분 이 무덤은 누구의 준공? 그렇지 일본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정권 야마토 정권에 대한 얘기다. 4세기경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게 유행할 때 동아시아 상황은 어땠는가라고 보면은 제자백가 너무 이르죠. 기원전 심지어 진나라와가 등장하기 전부터니까 1번은 틀렸고요. 바로 2번이 정답이겠죠. 이거는 쉬운 내용입니다. 2번 일본 열도에서 야마토 정권이 성장하였어요.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3번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고조선 제자백가 이 시기에 고조선이 있었다. 이것 역시 훨씬 더 전이다 라는 거죠. 흉노가 만리정성 이북의 초원지대를 통합하였다. 역시 이때가 흉노, 진나라, 한나라 할 때 배웠으니까 너무 이전 얘기고요. 야요이 문화 역시 이전입니다. 이 이후가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이 아니고 수능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에 인구 이동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 걸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소정방이 힌트인데요. 사실은 한국사에서 자세히 배운 애들은 소정방에서 바로 힌트 얻을 수 있어요. 소정방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당연합군의 당나라 장수입니다. 네. 그래서 소정방은 당나라를 이끌었어요. 이때 신라에서 온 사람은 김유신이었겠죠. 그럼 나당연합군인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볼게요. 이 사람들이 당의 수도로 호송을 했죠. 소정방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왕, 심지어 그 왕의 태자, 왕자, 그 다음에 여러 명 장사, 그 다음에 주민들까지 전부 다 당나라로 호송했죠. 백제 사람들입니다. 이걸 바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보면 알겠지만 또 볼게요. 고구려의 백성 중에 마음이 떠나 배반하는 자가 많아 직서를 내려 고구려의 38,200호를 강회의 남쪽 및 산남, 경사 서쪽 여러 주의 빈당을 옮기고 빈약자를 남겨 안동을 지키게 하였다. 뭐 어렵게 말을 하느냐? 결국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고구려 사람들을 움직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하고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쉽게 2번 나당연합군의 활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은 1번에 2번이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인구 이동이죠. 포인트는. 근데 고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도웨인의 활동, 선생님 근데 도웨인을 배우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해자, 호류사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럼 여기에 결국엔 들어갈 말은 뭐다? 도웨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된다. 도웨인은 한반도 중국에서 뛰어난 선진 문물을 가져가서 일본에 영향을 끼치더라.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건 이미 다 배웠고요. 답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 조몬토기, 신석기 절대 아니겠죠. 니은, 장건, 한무제의 장건 서역 파견 전혀 관련이 없죠. 여러분들 아스카 문화 그 다음에 시에키토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쉽게 5번 디글 리얼인 걸 알 수 있죠. 뭐 좀만 더 얘기하자면 시에키토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선생님 특히 가야의 토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시에키토기가 가야 토기에 영향이 있다. 가야도 우리나라니까 역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아스카 문화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백제의 불교 문화가 넘어가서 당시의 수도인 아스카를 중심으로 발달한 일본의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더라. 이 아스카는 현재 나라 지방이라더라. 이걸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웨인들이 영향을 미친 게 디귿과 리얼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의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밑줄 친 그가 제위하던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인데 여기서 밑줄 친 그는
나라 풍속이 비루하다고 여겨. 스스로가 자기 나라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수도를 뤄양으로 옮겼네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배웠다. 평성에서 뤄양으로 옮겼다. 천도했다. 누구? 효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선비족의 효문제. 근데 여기서 모른다면 또 볼게요. 선생님이 선비족의 나라 북위의 성씨가 뭐라 했죠? 탁발씨라고 했죠. 여기다 탁발씨가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냥 언급을 한 거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평성은 무예를 쓰는 땅, 아까 얘기했던 평성에서 현재 뤄양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는 문학에 뛰어났고 본래 풍속이 누추한 것을 싫어해서 중국 풍속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는 누가 봐도 북위의 효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북위가 있을 때 남북조 시대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억나시나요?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다. 삼국시대였어요. 이 당시에 일본은 야마토 정권 시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은 풀어볼게요. 1번 한국 부여족 고구려를 세웠다. 너무 일러요. 이 당시는 이미 고구려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틀렸고요. 너무 이른 시기. 이때가 기원 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른 시기고요. 한국 8조의 법을 제정했다. 고조선이죠. 너무 앞당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틀린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남조와 북조가 대립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북조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고요. 남조는 또 송제 양진이라는 한족의 나라가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4번 중국 남비에서 정복하고 9개 군을 설치하였다. 이거 누구죠? 한무제인 것을 알 수 있죠. 5번 일본의 히미코가 친위 외왕의 칭호를 받았다. 이거 선생님이 위나라라고 했는데 이거 북이어서 맞는 말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 남북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남북조의 시기고요. 아까 말했던 이 히미코가 친위 외왕의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맨 앞에 있는 위나라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3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3번입니다. 자, 4번 보실게요. 이게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지도의 형세가 나타난 시기에 어디를 묻고 있죠?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고른 것인데요.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 지도가 있을 때 가를 물어본 거고요. 이 가는 누가 봐도 일본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당시에 일본은 어떤 나라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미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 송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나라이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중국을 다시 통일한 송나라는 전체를 갖고 있겠지만 이 당시의 송나라는 위진남북조에서 남조에 해당되는 송나라고요. 나중에 등장하는 송나라는 우리나라가 고려일 때 등장하는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이게 송나라 보고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일 때 아니야?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송나라는 우리가 위진 남북조 할 때 남북조 할 때 송나라 송제 양진으로 간다 그랬죠. 그 송나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위 아까 얘기했던 그 효문제 북위에서 이거는 현재 남북조의 형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쉽죠.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어요. 다이카 개신은 적어도 여기 나라가 당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이카 개신은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몰라도 돼요. 왜냐면 다이카 개신은 선생님 뭐라 했죠? 일본이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수용했다. 그러면 당나라가 있어야죠. 적어도 중국이. 그쵸? 이게 중앙 집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기가 그냥 일본이니까 답 1번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이카 개신은 적어도 선생님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바뀌는 거고 그 중앙 집권 국가가 결국에는 그 당나라의 체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당나라가 이미 존재를 할 때였겠죠. 그래서 1번은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위진남북조,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니까요. 2번,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어요. 나당연합군이 있을 시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멸망한 나라는 백제 아니면 고구려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고요. 선우 아래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었어요. 누구죠? 네, 흉노입니다. 심지어 흉노 있지도 않죠? 네, 틀렸고요. 답은 쉽게 4번이라고 체크하면은 맞는 말 틀린 말 북위가 있으니까 틀렸죠. 왜냐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가 국가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답일 수는 있겠지만은 4번은 가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겠지만 답은 5번
이때 야마토 정권이 있었다. 그래서 답은 5번. 전방 후원분을 축조해서 어마어마한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자, 5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가는 블랭크고요. 이 가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죠. 근데 포인트가 이미 양제했죠. 선생님이 이 나라는 황제가 둘밖에 없다고 그냥 이미 다 언급을 했죠. 수문제, 수양제. 그럼 이거 앞에가 당연히 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몰라도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황허강에 강물을 끌어들여 화이허, 이걸 회수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강과 바다를 통해서 만들었다. 어렵게 표현했지만 이게 결국에 뭐다? 남쪽과 위쪽을 이어진 강과 바다의 길. 네, 이게 바로 대운하입니다. 그래도 어렵다면은 여기서 알 수 있죠. 살수에 이르러. 아, 살수대첩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가의 군사가 고구려한테 두드러 막는 장면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아, 수나라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런 문제는 자료에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키워드로요.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튼간에 가는 수나라고요. 보실까요? 1번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이거는 신라예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2번 남비액과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너무 또 나온다. 한무제죠. 네. 백제외와 연결하여 당을 견제하였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돌걸 백제외와 연결을 해서 당을 견제했다. 예, 이거는 나중에 7세기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사상 통제를 위해 분서갱유 진나라죠. 예, 답은 5번입니다. 포인트는 어렵게 하려고 이걸 넣은 것 같아요. 진을 멸망시켰다. 이 진이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진이 너무 많이 나왔죠. 진시 황제의 진나라 아니고요. 위진 남북조 진나라 아니고요. 이거는 남조 가운데 송제 양진 그 마지막 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을 멸망시키고 포인트는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이거는 수나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게 진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월 17일 당나라의 장군이 170척을 이끌고 백강의 진을 쳤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죠. 이건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무슨 전투? 백강 전투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건데 읽어볼까요? 백강 전투에 누가 참여했다? 일본이 참여했다. 이거 왜 참여했다고 선생님이? 백제 부흥을 위해서. 백제가 멸망했잖아요. 이때 백제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백제의 군을 돕기 위해서 일본이 군대를 보내줬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전쟁, 일본도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백제, 그 다음에 당나라도 참여했던 동아시아의 전쟁이더라 라는 것을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백강 전투할 때. 6번의 답은 너무 쉽게 나오죠. 네, 바로 4번 7세기에 일어난 동아시아 국제전쟁을 살펴본다가 답이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백강 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동아시아 국제전쟁을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38페이지까지 해서 챕터 3번 다 하셨고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요일날 학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4층에 교무실에 있고요.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뭐 어쨌든 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와서 꼭 물어보시고 선생님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범위 안에서 꼭 교과서 내용과 그 다음에 EBS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꼭 기본 텍스트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전해주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